학교 앞에서 달고나 뛰기 장사로 집을 두 채 산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진 골목길에 포장마차에서 튀김을 파는 튀김 장수가 있었습니다. 십시부터 연탄불을 피워 기름솥을 올려놓고 튀김 재료를 준비를 하다보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우르르 몰려나와 튀김 장수 앞을 지나게 됩니다. 튀김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가격은 일괄적으로 한 개에 20원이었습니다. 12시부터 각 학년별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끼리 무리지어 떠들면서 우르르 몰려나와 집으로 가는 도중에 튀김을 사먹는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도 동네에 놀던 아이들이 사먹기도 하여 6시까지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어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허름한 가방을 메고 와서 포장마차 옆에서 달고나 장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골목길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같은 튀김 장수도 아니니 그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달고나 장수가 허름한 가방에서 접이식 작은 의자를 꺼내 앉더니 조그만 상자와 낡은 등산 버너를 꺼내 불을 붙이고 주걱에 설탕을 넣어 불 위에서 녹이더니 소다를 넣어 부풀어 오르면 조그만 상자판 위에 탁 털어놓고는 납작하게 누르고 각종의 띠기 모형을 놓고 눌러 별 모양, 오징어 모양 등 각종 띠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튀김도 사먹고 떠들다가 새로운 달고나 장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띠기 하는데 얼마예요? 물으니 띠기를 하는데 20원이고 띠기를 모양대로 띠면 200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양대로 띠면 200원을 준다는 말에 200원을 벌기 위해 20원을 내고 옹기종기 모여서 띠기에 열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튀김 포장마차와 달고나 장수 주변으로 아이들이 늘 법적거렸습니다. 달고나 장수는 12시쯤에 나와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나오는 5시쯤에는 주섬주섬 튀기 기구를 챙겨 가방에 넣고 퇴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튀김 장수에게 달고나 장수가 하루에 돈을 얼마를 벌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튀김 장수는 자신이 버는 금액을 말해주고 튀기 아저씨는 얼마를 버냐고 물으니 튀김 장수보다 배는 더 번다는 것이었습니다. 튀김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른 시간에 연탄불도 피우고 기름과 재료도 준비하느라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일하는 시간도 훨씬 많은데 5시간도 채하지 않는 저 달고나 장수가 자신보다 배나 더 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허풍이 심하다는 생각으로 달고나 장수를 쳐다보니 달고나 장수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자네의 튀김을 한 아이가 몇 개나 사먹는가? 하여 튀김이 타보니 느끼해서 한 개에서 3개 정도 사먹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달고나 장수가 말하기를 나의 튀기는 아이들이 3개가 아니라 20개도 더 산다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아이가 쓰는 돈의 한도가 튀김은 20원짜리 3개로 60원 정도이나 달고나 장수는 20원짜리 20개로 400원으로 거의 7배나 더 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가도 튀김 1개에 묻히는 설탕이면 자신은 띠기 1개를 만들어 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의 띠기에도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늘로 콕콕 찔러서 띄는 것은 안 된다. 물이나 침을 묻혀서 띄는 것도 안 된다. 조금 잘못한 띠기는 20원에서 100원까지 보상해준다. 제대로 잘 띈 것은 칭찬과 함께 기꺼이 200원을 보상해준다. 그러면서 띠기의 비결은 아이들을 계속하여 달고나 장수 앞에 잡아두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띠기하는 도중 조금 잘못하여도 중간에 보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띠기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띠기를 잘하여 보상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꼭 와 감탄하면서 끈기가 있다, 대단하다, 집중력이 좋다 등 적당한 칭찬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속하다 보면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럴 때 잘하는 아이만 계속 보상을 주게 되면 잘하는 아이는 보상의 즐거움을 덜 느끼게 되고 못하는 아이는 계속 못 뛰게 되면 좌절감에 그만두게 되므로 둘 다 적절하게 보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아이에게 후하게 보상하면 잘하는 아이가 금방 알아차리고 자신도 그와 같이 보상해달라고 항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잘 뛰는 아이는 뛰기를 어렵게, 잘 못 뛰는 아이는 잘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소다에 있었습니다. 설탕 녹은 곳에 소다를 섞을 때 잘하는 아이는 조금 더 많이 넣고 잘 못하는 아이는 소다를 조금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다를 많이 넣은 것은 띠기가 퍼석하여 조금만 잘못해도 부셔져 버리고, 소다를 조금 덜 넣은 띠기는 설탕의 끈적이는 기운이 강해서 부셔지지 않아 띠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다를 섞는 것은 달고나 장수, 마음먹기 따라 신속히 이루어짐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계속 못 뛰는 아이는 뛸 수 있게 하여 주고, 계속 잘 뛰는 아이는 조금 어렵게 하여 뛰기의 성공률을 달고나 장수가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애는 잘 못 뛰므로 몇 번 실패 후에는 뛸 수 있게 하여 실망하여 집에 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흥이 있고 자랑이 심한 애들은 조금 더 잘 뛰게 하여 여기저기 자랑을 하여 다른 애들도 200원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줘 더 몰려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기에 성공하면 칭찬해주고 기꺼이 200원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원으로 200원을 가져가면 손해가 아니냐? 물으니 저 아이는 200원 벌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여 다른 아이도 200원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다른 아이들이 더 오도록 할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잘 뛰므로 200원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돌아와 돈을 다 쓰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오전 중에 다른 장사를 하고 오후 5시까지는 뛰기를 하고 저녁에 또 다른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달고나로 돈을 벌어 집을 2채나 마련하였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달고나 아저씨는 다른 사업을 위해 이것을 그만둬야겠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수인계할 때 어떤 아저씨를 모시고 와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수익도 보여주며 자릿세를 포함해서 장비와 노하우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그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받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허접한 기구들은 몇만 원으로 충분한 것이었지만 편하게 앉아서 5시간 일하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보다 배는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15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비로 같은 시간대 일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새로운 달고나 장수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뛰기를 20원 하는 것과 뛰기에 성공하면 200원 가져가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못 뛴 것에 대한 중간 보상인 20원에서 100원까지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을 보상해달라고 아이가 조르면 새로운 달고나 장수는 칼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뛰기에 성공하여 환호를 지르는 아이들과 그 성공을 칭찬하던 달고나 장수의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뛰기를 성공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성공하여도 칭찬도 없고 환호도 없어지니 옆에서 보는 애들도 시들해졌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더니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달고나 장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달고나 장수와 뛰기를 하는 아이들, 사업주와 사원들, 장사꾼과 고객들, 유튜버와 유튜브의 고객들이 왠지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하고 칭찬이 있고 환호가 터지는데 서로의 즐거움이 커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골 소년 성공 실화 노하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적극성과 배려의 습관을 만듭니다.